그 금천고 2학기 기말 대비 추가 프린트 해설 영상입니다. 함수부터 볼 거고 30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집합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 f가 있고 g도 마찬가지 x에서 y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fx식, gs식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죠? 자, 서로 같다는 함수라는 건 정의역에 있는 원소 0, 1, 2를 f에 대입한 값이랑 g에다 대입한 값이 똑같은 결과로 나올 거야. 다시 말해서 f에다 엮는 값이랑 g에다 엮는 값이 같은 값으로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f에다 1는 값이랑 g에다 1는 값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f에다 2는 값이랑 g에다 2는 값도 같은 값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우리 a, b 값을 구하시고 다음을 계산하시오가 문제 답입니다. f에다 엮는 값은 내가 알아요. 여기 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f에다 엮는 값은 0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3일 거고요. 그다음 f에다 1 넣어준 값도 압니다.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5에서 4 빼니까 1일 거고, 마찬가지 2 넣어주면 자 여기 8이죠. 마이너스 8이고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요거죠. g에다 엮는 값 누구고 1는 값 누구고 2는 값이 누구다. 그래서 나는 얘만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관찰해 볼게요. 자, x에다 0을 넣습니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 그게 3이라는 거고, 그 다음 x에다 1을 넣어주시면 저기 g함수 x에다 1 넣어주면 0 돼서 없어지네. b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몇이었다? 2였다로 나오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2a-b는 여기 2배, 4에서 1을 뺀 값 3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뭐 안 어렵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자, 0보다 작으면 위의 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의 식에 넣을 거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죠.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이어져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거든.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모든 y값이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0보다 작을 때 1차식, 0보다 클 때도 1차식이야. 그럼 1차식 두 개를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서 그리는 건데, 0보다 작을 때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x에 0 내면 1 나오죠. 그럼 내가 몰라? 기울기 양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여기 1은 지났을 거라고. 자, 0보다 작을 때니까 우리 이쪽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직선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직선이 됐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 0보다 클 때 보시면 여기 0 내면 1 나오지. 그럼 얘가 원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혹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왼쪽을 지워서 여기만 이렇게 남길 겁니다. 뿅. 그래서 일단 연속입니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왼쪽에서는 하얀 거, 오른쪽은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얘가 1대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하얀 거, 여기서 노란 거, 이런 그림이 오면 안 될 거냐? 마찬가지 여기서 하얀 거, 여기서 노란 거,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여기서 내려왔으면 여기서도 계속 내려와야 돼요. 반대로 여기서 올라왔으면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 마찬가지로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1대1이 유지가 돼. 그래서 결론, 왼쪽에서 증가했어. 그 말은 기울기가 0보다 컸어. 그럼 오른쪽에서도 증가해야 되니까 기울기 0보다 커야 돼요. 마찬가지로 감소했으면, 기울기 음수였으면 여기 기울기도 음수여야 되죠. 자, 그 말의 의미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답니다. 값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부호만 같으면 돼.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말의 의미는 이 두 기울기를 곱한 값이 같은 부호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둘 다 양수 혹은 둘 다 음수.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면,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뽑아내는 거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방향 안 바뀌죠. 마이너스만 뽑아냈으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부등호 방향 반대. 됐죠? 그럼 2차 부등식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해서 총 4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4번이었네요. 자, 3번입니다. 집합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0에서 4까지죠. 그러면 좌표 표면에 x 0에서 4까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y도 0에서 4까지로 표현을 해놓고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문제를 봤더니 0에서 3까지 하고 3에서 4까지 그래프가 좀 나와 있거든. 여기 3일 때까지, 여기 4일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y값 4일 때까지 이렇게 체크해 놓고서 갑니다.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래. 1대1의 대응이래.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자, 요 식은 알고 있어요. x가 3에서부터 4일 때까지. 자, 등호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몇 나오냐? 0이 나오죠. 구멍 칠해야 돼요. 그 다음 4 넣으면 몇 나오냐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는 1차니까 이렇게 구멍 둘 다 칠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그으면 되는 거야. 자, 참고로 얘 y값이 몇이었냐면 1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1대1 대응되려면 나는 x 0에서 3까지, y 1에서 4까지 이 네모 박스 안에 뭘 만들어야 돼?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 됐죠? 근데 이 2차 함수는 어떤 형태냐라고 누군가 딱 물어보면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시켰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던 애를 0,b로 바꿨다고. 얘가 뭐 아래로 블록일지 위로 블록일지 나도 모르겠는데 바꿨어. 그럼 꼭지점은 어쨌든 요 y축 위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2차를 그릴 때 요 네모난 박스를 꽉 채울 수 있게 그려볼 거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시작 딱 해서 우와 이씨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x에 0 넣었을 때 포함이야. 빵빵빵빵빵빵 칠해야 돼. 3 넣었을 땐 포함하지 않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됐죠? 그럼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면 봐봐. y값 0 나올 때 하나, 계속 하나였다가 y값 1 나올 때 어디야? 0도 있고 4도 있어. 두 개라고. 1대1이 아니잖아. 하나 더. y값 4 나올 때가 있어? 구멍이 뚫렸네? 없어. 그럼 모두 다 1대1로 대응한 게 아니네. 그럼 이건 뭐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여야 될까? 그럼 이게 아니면 뭐겠니? 여기 칠해서 이렇게 가서 구멍 뽕 뚫린 요 그림이겠지. 됐어요? 그럼 y값 전부 다 하나씩만 나왔네. 자, y값 1 나오는 거 언제 있어? 이거 노란색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계속 y값 하나씩 있다가 마지막 4까지 딱 나왔네. 그럼 결론. 이렇게 파란식으로 저 2차식을 그려야 되겠다. 그럼 뭐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죠. 0,4하고 3,1을 지나는 그래프였다. y는 ax제곱 더하기 b가 0,4 지났고 3,1도 지났어. 됐죠? 그래서 함수 두 개를 딱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차하고 1차를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끼리 두 개 줬을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잘 봐주셔야 될 거고. 자, 그럼 0하고 4를 넣었죠? 0, 4 넣습니다. b는 4예요. 그럼 3, 1 넣었으니까 1은 9 플러스 9a. 9a 플러스 b 4가 될 거고. 그럼 9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자, F1을 구해주세요. 1 대입한 값 위식에다 넣어야 되겠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네. 그럼 A, B 더한 값 말해주자고요. 3분의 11.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림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집합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자, 항등함수 많은 분들이 뭐 잘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나는 항등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넣은 값과 나온 값이 같은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그런 함수. 그런 함수를 나는 항등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결론. 나는 마3부터 1, 마3하고 1 두 개밖에 안 넣고 있어.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두 개를 넣을게요. 자, 마3 넣어주시면 0보다 작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3 넣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A. 그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 A 값 나왔네요. 두 번째, 1은요 밑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럼 밑에다 넣습니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거 몇이다? 1 넣었잖아. 그럼 1. 되죠? 인풋 아웃풋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B 자리는 누가 온다? 2. 그래서 A, B 곱한 값은 몇이에요? 6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를 좀 보시면요. F함수, G함수가 나와 있고요. F는 X에서 Y로, G는 Y에서 X로 하는 그런 함수가 있네요. 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F에다 3을 넣었어. 나오는 값은요. 똥똥똥똥똥 4가 나왔죠? 이거 4입니다. G에다가 4를 넣어주세요. 라는 해석이죠. 그럼 G함수에 4 넣으면 몇 나와요? 3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3. 두 번째. G함수에다 3을 넣어주세요. G함수 여기 있죠? 3 넣어주세요. 몇 나와요? 1 나옵니다. 그럼 F에다가 1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1 넣으면 몇 나와요? 5. 그래서 3 빼기 5 답은 마이너스 2, 3번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고요. g 도트 f1입니다. 이거죠. f와 g의 합성함수. f에다 1을 넣어주고 나온 값을 g에다 넣어줘 라는 거니까요. f에다 1 넣은 값 2네요. 바로 대입하시고. 그럼 g에다 2 넣은 값 2 넣으면 4 더하기 5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9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라는 문제로 출제하신 것 같아요. 7번입니다. fx가 있고요. 네, 합성 f 도트 f5가 되죠. f에다 5 넣으세요. 몇이에요? 10-1, 9입니다. 그럼 f에다 9 넣으세요. 9이 18 빼기 1, 17입니다.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넘어가시면 돼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fx 함수가 나와 있고 지금 요거 봐봐. 같다고 했는데 여기 f에다 2 넣은 값을 다시 f에다 넣었어. 나오는 결과. f에다 4 넣은 값을 다시 f에다 넣었어. 나온 그 결과가 같대. 그럼 f에다 2를 넣어주면 여기 4가 되고 여기도 4니까 빼서 a가 되거든. 요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왼쪽 좌변은 fa가 되는 거야. 그다음 우변 보면 4 넣으면 여기 16이고 4 넣으면 8이죠. 그럼 16-8이니까 8 플러스 a가 돼. 그거를 어디다 넣은 값? f함수에 넣은 값이 서로 같다고.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주시면 a가 누굴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 얘가 2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일 거라고. 이렇게.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는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이거지. a 넣었을 때 값이랑 8 플러스 a, a 플러스 8, a에서 오른쪽으로 8만큼 더 가서 대입한 값이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점의 x좌표를 편의상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8만큼 간 a 플러스 8 대입한 거랑 같은 값을 갖더라. 이런 말을 해달라는 사실이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길이가 몇이냐면 4, 요 길이도 똑같이 4라는 거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1에서 왼쪽으로 4만큼 갔네. a는 몇이 돼?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수능 갔을 때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쩔 수 없죠.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넣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는 그냥 대입하는 거지 뭐. a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 더하기 a.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전개해봐야 돼. 여기 일단 정리 좀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a죠. 자, 여기 정리하면 a제곱 있고요. 여기 8이 16a가 있고 마이너스 2니까 14a가 될 거고 여기 88에 64예요. 그 다음 여기 딱 보시면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럼 몇이니? 참 플러스 a 있네. 15a로 바꿀게. 미안.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4, 8, 5, 48.
이렇게 되겠지 뭘. 그래서 싹 다 넘겨버리면 또 이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딱 넘어가니까 이거 16a고 그게 마이너스 48이다. 그래서 a는 몇인데?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가 나오거든. 근데 얘가 나오는 과정이 연산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고 뭐 안 되시면 식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돼요. 자, a가 마3인 거 알았으면 그냥 fx식 구한 거죠 사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었다. 그럼 여기다 6 넣은 값이니까 그냥 6 넣으세요. 네. 그래서 6 그냥 넣어주시면 될 거고 36 마이너스 12 빼기 3 24인데 21 이렇게 되나?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리고서 그래프 성질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대입해서 연산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고 이왕이면 그림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fx, gx가 나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g에다 a를 대입해서 나오는 그 값을 다시 f에다 넣어봐.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103 나왔어. 이 말이거든. 사실상 이렇게 쓴 다음에 GA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다 A 넣으면 되잖아. 그럼 2A 그 다음 마이너스 10 내가 이거를 F에다 넣고 계산해서 그거 103 나오게 하는 A 값 찾아야지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볼게. 결과적으로 F 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103이 나오는가가 포인트거든. 다시 F 함수에다가 그래서 누구를 넣었을 때 103이 나왔는데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야. 그 누군데? 그럼 누군데? 누구를 대입해서 이거 계산하면 103 나오니? 누구 제곱하면 100 되는 애. 됐죠? 그럼 제곱하면 100이 되는 애가 누군데?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다시 말해서 GA가 10이거나 또는 GA가 마이너스 10이겠지 라고 접근하자는 거야. 이거를 대입하고 정리해서 막 풀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보자고. G에다 A 대입한 2A-10이 10이라면 넘어가서 20이죠. 나누면 10. 두 번째, GA가 2A-10이 마이너스 10이었다면 A는 빵. 근데 양수 A를 말해줘? 10입니다. 답이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거 F에다 그대로 넣은 다음에 그냥 계산 쭉 해버릴 거야. 상관없어. 같은 방법이야. 근데 뭐가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fx, g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다음을 만족하거든요. g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나 봐. 그걸 내가 f에다 넣었더니 그냥 x가 됐대. 그 말의 의미는 이거잖아. 일단 g에다가 어떤 함수를 넣었어. x를 넣었어. 누군지는 나도 몰라. 근데 그걸 다시 f에다 빵 넣었더니 야, 똑같이 x가 나왔는데 우리는 x 넣었더니 그냥 x가 나왔어. 이걸 관찰한 거지. 그럼 그 말의 의미는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 누구를? f와 g와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말이겠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f와 g는 역함수 관계에 있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 근데 이게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gx 여기 있지?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나온 값이 x임 하고 등식 만들어서 또 문제 푸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과 그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보이고 gx도 보이니까 자, fx를 한번 써볼게요. y는 ax-6이죠. 이게 fx.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역함수식 어떻게 구해요? xy 바꿔 쓰시면 됩니다. x는 ay-6. 그래서 넘겨서 ay는 x 플러스 6이라고 써주시고 그럼 결론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요 라고 쓰겠지. 그게 누구랑 같다? gx. y는
2분의 1x 더하기 b와 같다. 됐죠? 그러면 결론. x 앞에 이거 똑같아야 되겠네. a가 몇이에요? 2예요. 그럼 a다 2는 이거 3이 되네요. 그럼 b가 몇인 거예요? 3인 겁니다. 그래서 a, b 더한 값은 5가 될 거고요. 거기 100 곱하니까 500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대입해서 등식 만드셔도 되는데 요걸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1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하는 건데 지금 뭐 이거죠. 6는 값 몇이니? 여기 있죠. 1. 역함수에다가 이렇게 역대응하는 거죠. 역함수, f의 역함수에다가 8는 값이 몇이니? 2. 그래서 2입니다. 1하고 2 더한 값 3이죠. 이거 뭐야? 아, 이거 4야? 4네요. 네, 이거 4네요. 4. 네, 4하고 2 더해서 6입니다.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요. 그 다음 문제 12번이고요. fx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에다 5 넣어줄래? 라는 말이죠. 그 말,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하면 나오는 그 값이 있을 거야. 그게 누굴까? 라는 그 말은 원래 함수에다가 누굴 넣었을 때 5가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3x-7 이거 5 나오고 싶다? 그럼 3x가 12가 되면 된다? 그럼 x가 몇이야? 4겠네. 그럼 4 넣으면 되는 거잖아. 4 넣으면 되죠. 답은 4입니다. 그래서 역대응 관계를 지금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죠. 네, 13번입니다. 자, 두 함수 fg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제 ax 더하기 b라고 했다라는 거죠. 두 함수 a, b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주상수 a, b의 곱을 구해주세요. 자, 여기 해석을 해주면 이거야. g 역함수에다가 x를 대입해. 그 나온 값을 어디다 넣냐면 f에다 넣어. 그때 나오는 결과가 ax 더하기 b가 됐대. 자, 이 말이거든.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는 gx 말고 g 역함수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gx 함수 y는 x-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x, y 바꿔 쓰면 되죠. x는 y-3. 그래서 y는 꼴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3. 다시 말해서 g 역함수는 x 더하기 3이 됩니다. 됐죠? 그럼 결론은 이거네 그냥. f 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 누구였냐면 x 더하기 3을 대입해 주세요. 어디다가? f에다가. 그럼 f 함수 x 대신에 요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넣어주세요. 2x 더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2x 더하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a가 2고 b는 7. 둘이 곱한 값 14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그냥 대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자, 집합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인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오는 애들 그거를 정의역, 공역으로 갖는 집합입니다. 근데 fx가 또 나와 있어요. 2차입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방정식이야. fx하고 f 역함수죠. 인버스 x하고 서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모든 근의 합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잖아.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해석을 좀 해보면 지금 fx는 f 인버스 x와 같다라는 거거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야. y는 fx가 있고 y는 f 인버스 x가 있단 말이지.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가 어떻게 돼?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둘이 연립해야 돼. 그럼 연립해서 나온 결과가 뭐다? 쟤다. fx는 f 인버스 x.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야. 둘이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근이에요. 그것도 문제는 또 뭐냐면 얘가 2차인데 원래 있던 함수하고 역함수를 언급했거든? 그 말은 무슨 뜻? 얘가 1대1 대응인가 봐. 그럼 실제로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면 그려보면 알겠죠.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x가 1보다 클 때만 보거든? 그럼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오른쪽만 보는 상황인 거죠.
자, 보세요. 얘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충 그릴게. 아래로 블록이야. 꼭지점의 x좌표 누구? 1이죠. 참고로 x에다 1 넣으면 나오는 값 1이네요. 뭐야? 그러면 1,1이 꼭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어디만 그리냐? 오른쪽만 이렇게 그린다고. 됐지?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 y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영역을 보면 얘가 1대1 되는 게 맞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 얘하고 누구? 이 역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필요하거든. 그럼 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어떻게 확인할까요? 라고 하면 이 역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y는 x 직선의 대칭이동. 이렇게. 여기 파란 y는 x 직선의 대칭이동 접었다 피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됐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보이네. 여기 1,1 보이죠? 그럼 요 점이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만 더 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역함수하고 원래 있던 함수를 역함수하고 원래 있던 함수를 연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죠. 누구랑? 원래 있던 함수랑. 그래서 fx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애하고 y는 x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시면 그게 곧 원래 있던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일 거고요. 얘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요. x는 누구 나온다? 2 또는 1이 나온다. 그럼 여기 1 나왔네. 그럼 얘가 누군 거야? 2인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1하고 2 두 개가 되고요.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요. 더한 값 3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씀하실 때 근각의 세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말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근이 모두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요. F함수는 X에서 Y로 대응하고 G함수는 Y에서 Z로 대응하는 그 대응 관계를 나타냈죠. 자, G함수, 역함수에다 3 넣어요. 여기 역함수에다 3을 넣으면 나오는 값, 뿅, 얘가 됩니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5네요, 5. 5라고 써 있어. 그 다음, F에다 4를 넣을게요. 4 넣으면 나오는 값 여기 있죠, 7. 그거를 G함수에 그대로 넣으세요. 몇 나와요? 2 나오네요. 됐죠? 그럼 5하고 2 나왔으니까 더한 값 7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죠. 이런 건. 자, 16번입니다. 보셔야 될 게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래. 자, f의 역함수가 gx인 거야. 그리고 y는 f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gx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까? 라는 말이거든. 자,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gx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까? 라는 말인 거다. 그럼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 자, 봐봐. y는 f에다가 2x 플러스 3을 대입한 애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2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편의상 hx라는 함수로 내가 바꿔서 쓸게.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이 다시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f.h x 함수입니다. 됐죠? 나는 이거에 뭐를? 이거에 역함수를 표현하고 싶다고. 이거에 역함수를 표현하고 싶다고. 그럼 이걸 도식화해서 좀 볼게. 원래 어떤 거였냐면 h 함수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그거를 다시 f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겠지. 됐죠? 이렇게 갔던 함수의 역함수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를 어디다가 h 인버스에 대입한 값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받아들일까?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f의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gx라고 표현한대. 그럼 다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h 역함수에다가 gx를 대입한 값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거든. 그럼 h의 역함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네요. hx.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다음 함수의 역함수는 xy를 바꿔서
그 다음 이 y는 x-3으로 양변에 2를 나누니까 y는 누구? 2분의 1x 빼기 2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는 이거잖아. 얘 역함수가 h 인버스인데 거기다 누구 넣어라? gx 넣어라. 요 자리에 gx 넣어라. 이 뜻이겠다? 그럼 그대로 쓸게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결론 a 자리에는 2분의 1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면 되네요. 둘이 더한 값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끝.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17번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그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 이 말의 의미는 일단 1대1 대응이다. 이라는 겁니다. 누가? fx가. 그럼 집합 x에서 1, 2, 3, 4, 5가 있어. 여기에서 집합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 거야. 똑같이 1, 2, 3, 4, 5에 대응하겠지? 이게 f 함수인데 1대1 대응이야. 1 넣어서 나오는 값이랑 3 넣어서 나오는 값을 2배 했을 때 더하면 12가 나온대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1 넣어서 나오는 값 누가 나올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1 넣었을 때 5가 나온다고 치면 이거 2배에서 7이어야 되거든. 뭐 2배인데 7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2배 하면 짝수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럼 1 넣은 게 4라고 치면 봐봐. F에다 1 넣은 게 4라고 하면 F3 2배가 8인 거거든. 4니까 제가. 그럼 2배에서 8이니까 4, 4. 그럼 1대1이 아니잖아. 다 4한테 간 거니까. 그럼 1 넣어서 나오는 값이 3이라고 보면 3이라고 보면 F3의 2배가 3 넘어가서 9잖아. 역시 마찬가지 2배에서 9가 나올 리가 없어. 그럼 얘도 아니야. 그럼 F에다 1 넣은 값 누굴까? 2라고 볼게. 2. 그러면 F3의 2배가 10인 거니까요. F3은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밖에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냐면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지.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 했죠. 1의 역함수하고 3의 역함수를 서로 뺐더니 2가 나오는데 봐봐. 역함수에다 1 넣은 값, 역함수에다 3 넣은 값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 대응, 역함수. 둘이 빼서 2가 나오는데 그럼 봐봐. 얘네 둘이 갈 수 있는 게 2하고 4하고 5밖에 없거든.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1 넣은 값이 누구여야 되냐면 4가 돼야 돼. 3 넣은 값은 2가 나와야 돼. 그래야 둘이 뺀 게 2가 나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5는 몇이었다? 4였다. 띵. 됐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4는 값 몇 나와요? 1이요. 역함수에 4 넣으면 몇 나와요? 5요. 그래서 1 더하기 5에서 답은 6이겠죠? 17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지금처럼 도식화해서 대응관계를 그려보시면 돼. 집합 정의역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어렵지 않게 하나씩 찾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번이고요.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하고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있습니다. 이때 둘이 합성한 이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하는 항등함수일 때 그때 a, b 더한 값을 좀 말해달라고 했거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정의역이 2하고 3이야. 집합 x. 여기에서 이 fx의 치역이 있을 겁니다. 대응합니다. 나도 몰라요 어딘지. 그럼 뭐 y라고 놓게 편의상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값들을 다시 집합 x에 대응을 시켰더니 x에는 원소가 2, 3이었잖아. 자, f에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g함수에 넣어서 대응을 시켰더니 그게 항등함수가 됐대. 그럼 이런 거잖아 지금. 자, 2를 넣었어. f함수에 2를 넣었어. 저기 x에다 2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나와. 그거를 g함수에 넣으면 2가 나왔다. 이 말인 거지. 항등함수. 그 다음 f함수에 3을 넣어볼게요. 저기다 3 넣어볼게요. 자, 3 넣으면 0에 수렴한 0에 대응하죠. 이렇게. 그럼 이 0을 다시 g함수에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3이 나왔다. 왜? 항등함수라며. 합성한 게 항등함수라며.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요거죠. g함수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해 2 나와. 0 대입해 3 나와. 이 말인 거네.
그럼 G함수 여기 X에다 0 넣어주시면 B가 3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대입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됐죠? 플러스 B가 3이었지? 그게 몇이었다? 2였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요. A 빼기 1의 제곱이 0인 거죠. 그럼 A는 몇이었다? 1이었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더한 값은 4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나오는 값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19번입니다. 그러니까 19번 문제를 딱 보고서 아씨 이거 어렵네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 근데 이게 은근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울 거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자면 19번의 변형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마 이대로 안 낼 거고 분명히 뭔가 변형을 좀 시킬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을 가지고 일단 봐야 되는 게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거든. 자, 집합 x에서 집합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 그게 f라는 함수래. 근데 1, 2, 3, 4, 5, 6, 8이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자, 대응해보세요. 시작했더니 이런 말을 했네. 치역의 원소는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이 말을 했거든. 그럼 여기 원래 8개의 공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개 빼고 다 선택받았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 1개를 뺐다고 치자. 만약에 8이 선택을 안 받았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선택받았지. 그럼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왼쪽에서 화살이 몇 개 날라오냐면 8개 날라온다고. 그럼 얘네들 7개만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이 중에 무조건 적어도 한 놈은 2표를 받았다는 얘기야. 적어도 한 놈이 아니라 무조건 한 놈이죠. 이 7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2개의 표를 받았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지. 1 넣었더니 7 나와. 2 넣어도 7 나와.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 짝을 지음. 이런 상황일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 자 봐봐. 이 치역들 쭉 보면서 7개야. 그럼 그랬을 때 나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어. 1, 2, 3, 4, 5, 6, 7, 8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을 싹 다 더하니까 40이래. 그럼 봐봐. 만약 치역의 원소가 8개였다면 그냥 하나씩 다 대응한 거니까 이거 1대1이었을 거라고. 정확하게 1대1 대응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F1부터 F8까지 F1이 누구든 F2가 누구든 뭐 F7, 8이 누구든 간에 어쨌든 함수값은 1부터 8까지 고르게 한 번씩 다 나왔겠지. 그럼 1부터 8까지 다 더한 값이 몇이냐면 1부터 8까지의 합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 더하면 10, 20, 35, 얘까지 36. 36인 거야. 됐죠? 36인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치역의 원소가 7개거든? 그럼 1부터 8까지 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는 빼야 돼. 됐지? 하나는 빼야 돼. 잠깐만 여기서 7은 선택 안 받았어 하고 7을 빼야 돼. 그리고 8이 2개 받았어. 그럼 7 대신 8을 써.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그럼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40이야. 그럼 36과 42의 차이가 몇이냐면 6이거든? 6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거지. 여기 1부터 8까지 하나씩 다 더하면 36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돼. 예를 들어 내가 7을 뺐어. 7을 뺐어. 여기서 7을 뺐어. 그리고 8이 2개 받아서 8 한 번 더해줘. 됐죠? 그럼 얘가 몇인데? 1이잖아. 1이 더 추가된 거잖아. 그럼 40이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면 6이 와야 돼. 됐지? 6이 와야만 다 더한 게 40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럼 누가 빼줘야 되냐면 자 다시 볼게. 누가 2를 빼. 2는 선택을 안 받았어. 됐지? 그럼 1부터 8까지 다 더한 거에서 이따 2는 빼. 2 선택 안 받았으니까. 대신에 누구? 8이 선택 받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뭐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1이 선택 안 받았어. 1 빼. 대신에 7이 한 번 더 선택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사실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고.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한 얘기 다 조건까지 봐야 돼. 이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래요. 그럼 함수값들 중에 제일 큰 애랑 제일 작은 애를 뺐더니 6이 나왔대.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1이 선택을 받았어. 됐죠? 그럼 얘가 제일 작은 애잖아. 얘보다 작은 애 없으니까. 그럼 최대는 누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맞아? 만약 제일 작은 애가 2였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8까지 나와야 돼. 받아들일까? 그럼 이 조건까지 만족하는 누구예요? 얘야. 1을 빼. 1은 선택을 안 받았어. 대신에 8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2부터 8까지 다 나왔고 7이 한 번 더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결론, 다 조건까지 봤을 때는 얘만 답일 거고.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거죠. 어떤 두 원소, A 넣었을 때 함수값, B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대. 몇으로 같아? 7이 두 개 나왔잖아. 맞아? 그럼 N값은 몇인 거야? 7인 거야. 그래서 도식화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은 안 나와요. 그럼 누구 나왔냐면 이거야. 2가 나왔고 3이 나왔고 4가 나왔고 5도 나왔고 6도 나왔고 7이 두 번 선택받았고 그 다음 8이 한 번 나왔고. 그럼 나는 뭐야? 1부터 8까지 다 더한 거에서 일단 1을 선택 안 받았어? 1 빼. 근데 7이 두 번 받았어? 7 더해. 그래서 계산한 얘가 42였다. 이렇게 본 거라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잘 찾으셔야 될 거야.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다 나열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처럼 N값이 7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문제 자체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거 변형시킬 거예요. 변형하기 되게 맛돌이 문제거든. 그래서 맛있게 생겼으니까 이거 분명히 변형을 할 겁니다. 변형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서 대응을 시켜볼게요. 가나다의 알맞은 말을 쓸 겁니다. 근데 가나다의 알맞은 말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냥 쓰면 돼요. 네,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위에 막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 뭐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합성을 한 거를 G라고 했는데 그래서 GX 빼기 X가 FX 빼기 X로 나눠 떨어지는 걸 보이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서 처음 스타트를 뿅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이거 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볼 때 물론 이제 제대로 다 알고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지만 그냥 이것만 봐요. fx 빼기 x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네. 그럼 나는 fx 빼기 x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 전체 흐름을 다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좋겠지만 어려우면 fx가 있어 저기. 거기에 x를 빼래. 그럼 봐봐. fx에서 x를 뺐어? 그거 뭘까? fx식 있죠? x제곱. 자 여기서 x를 뺍니다. 요거 마이너스 x 있었는데 x를 또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k 플러스 2x 더하기 2k 이렇게 써질 거라고. x 한 번 더 뺐으니까. 그럼 이게 2하고 k로 인수분해가 되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뭐다?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k를 곱한 애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저기 가자리에 누가 와요? x 마이너스 2가 오네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죠. 자 여기 봅니다. gk 이거 뭐야? g함수가 뭐였어? f.fx였으니까 요거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자 봐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fk가 필요하단 말이야. fk가 누굴까? 물론 여기다 여러분들이 k를 넣고서 계산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다가 k 넣어볼게. 이 식이 얘랑 같은 거니까 우리 여기 x 자리에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k를 넣어볼게. 그럼 fk-k는 자 여기다 k 넣으면 k 빼기 여기다 넣으면 오 빵! 오케이 0이네요. 됐죠? 그럼 다시 fk가 누구다? k다. 그럼 다시 얘 누구라고? k야. 그럼 f에다 k를 넣으세요. 뭐 나온다고? k 나온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됐죠? 하나 더.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뭐 나옵니까? 그럼 f에다 2 넣어보자. 여기다 마찬가지. 여기다가 넣자고. 여기다가. x에다가 다 2를 넣어보자고. 여기다가. 그럼 2 넣으면 이렇게 되지. f2 마이너스 2는 2 넣으면 뭐가 돼? 빵. 그럼 f2는 몇이었다? 2였다.
FE가 2였어요? 그럼 또 F에다 2를 넣으세요죠? 그럼 몇 나와? 2 나오네. 가나다에 들어가고 다 구했네요. 답입니다. 됐잖아.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네, 좀 더 질문하시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의미와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전후 맥락을 좀 살피면서 문제 적용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풀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춰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을 PK, 나에 들어가는 걸 QK, 다에 들어간 수를 A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A네. 얘가 PX, 얘가 QK 이렇게 되는 거죠. PX, 5 넣으세요. 여기다 5 넣으세요. 그럼 몇이야? 3이죠. QK, K에다 4 넣으세요. 여기다 4 넣으세요. 그럼 4네요. A는 몇이었어요? 2였죠. 그럼 둘이 더하세요. 네, 답은 9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21번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면요. fx, gx 나와 있는데 gx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gx가 a보다 작을 때는 위에다 넣고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에다 넣는 그런 상황이죠. f에다 1 넣어주세요. 뭐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1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f에다 1 넣은 값 a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그거를 g함수에다 대입하니까 g함수에다가 f1을 대입해줘 라는 말. 다시 말해서 g함수에다가 a 더하기 1을 대입해줘 라는 말이겠죠. a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a보다 작을 때는 위에, a보다 크면 밑에다 넣기로 했는데 a 더하기 1이니까 a보다 큰 수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 넣어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정리하는 거는 그냥 바로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숫자 4가 나왔어. g함수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이 a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나눠놓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a가 만약에 4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온다면 이 자리에 만약에 4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와 4가 올 수도 있고요. 뭐 3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를 대입해줘라고 했을 때 봐. 여기가 만약에 2였어. 2보다 크면은 밑에다 넣으세요. 근데 여기서 4니까 2보다 큰 거 맞죠? 밑에다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a가 만약 4였다면 4를 대입한 값, 얘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g에다 4를 대입한 값은 밑에다 대입해서 16이 될 거고 그 다음 그 값을 다시 f함수에 대입하시면 자 16을 대입하는 거죠. a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상황 이거죠. 얘네 둘이 더한 값이 57이 나온다. 됐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요. 이거 전개해서 쓸게요. a 제곱 더하기 2a에다가 한 번 더 3a 그 다음 제곱하면 1이고 16이니까 17 되겠죠. 얘가 뭐가 나와? 57이 나와. 그럼 정리해 주시면 a 제곱에 3a에다가 마이너스 50 그거 0 만드는 a값 그걸 한번 말해볼까? 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될까요? 라고 보면 잠깐 40이구나. 미안해요. 40이죠. 40이면은 8하고 5로 되네. 8, 5, 40.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다 마이너스 밑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A값 두 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A값 누구예요? 5 아니면 마이너스 8 두 개인데 우리가 보기로 한 건 4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 보기로 했거든. 그래서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또 봐야 되겠죠? 이번엔 A가 4보다 작을 때 요 자리에 클 때요. 요 자리에 이제 5나 6이나 뭐 이런 게 와버리면 5나 6보다 크면 밑에 거, 작으면 위에 거니까 자 4를 대입해줘라고 하면 위에다 대입해야 되겠네. 또 G에다 4를 대입한 값은 2가 될 거고요. F에다가 걔를 다시 대입하죠. 그럼 2 넣어주시면 F에다 2 넣으면 나오니까 A 플러스 2. 그럼 연산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57 됐죠? 그래서 자, 저 전기에서 또 쓸게. a 제곱 더하기 자 2a에다 더하니까 3a가 될 거고요. 저거 제곱하면 1이고 더하면 3이죠. 그게 몇이다? 57이다. 이렇게요. 그럼 a 제곱
3a. 그 다음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54가 0인 거잖아. 요렇게. 그러면은 몇이야? 6이랑 9죠? 9하고 6으로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a에 올 수 있는 값은 6이거나 마이너스 9가 올 건데 우린 4보다 클 때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냐? a 값은 여기 6을 보는 거죠.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적절한 두 값이 마이너스 8과 6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둘을 모두 더한 값 s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한 건 이거죠. 10에다가 s 제곱이니까 40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22번 문제가 되고요. 22번 문제를 보시면 fx 주어졌고 gx도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f에다가 gx를 대입해서 나오는 g와 f의 합성함수가 fx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넣어볼게요. 넣어볼 건데 일단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fx라는 식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시면 아시겠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fx라는 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일단 좀 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참고로 gx는 누군지 모릅니다.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f 함수에다가 gx를 대입한 거야. 그럼 요 x 대신에 x가 아니라 누구? gx를 대입한 거란 말이야. 그럼 gx 제곱 마이너스 2 여기에 gx 빼기 3 됐죠? 이게 좌변. 그 다음 우변 fx가 누구냐? 그럼 요거죠. x 제곱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둘이 같나 봐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하고 나서 구조를 좀 관찰해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마삼끼리는 없어지는 상황인 건 맞고요.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 gx 제곱이랑 x 제곱을 뺀 게 나와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친구가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 마이너스 2는 공통인수로 뽑아낼게. 그럼 여기 gx 그 다음 요거 넘어가서 플러스 됐는데 다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뽑아냈으니까 그게 0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보여. 보이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gx하고 x 더한 거 하고 gx하고 x를 뺀 거 이 둘이 곱한 값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마이너스 2에 자 gx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가 눈앞에 딱 보이니까 요거 앞으로 묶어내서 쓰겠습니다. gx 마이너스 x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냈어요. 그럼 남은 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은 거네. g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 됐죠? 자, 둘이 곱한 게 0입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여기 gx 마이너스 x가 0이거나 두 번째 g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거나 됐지? 앞에 거를 0 만들거나 뒤에 거를 0 만드는 값이 몇 개나 있나를 세봤더니 2개다. 이 말이죠. 정수 A입니다. A에는 정수가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 오도록 하는 그 X값이 몇 개나 있나를 세봤더니 2개가 나왔대요. 자 GX식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쓸게요. GX 바로 씁니다. X제곱 더하기 2X인데 여기 빼기니까 X로 바뀔 거고 플러스 A 이거 0 만드는 값 마찬가지 GX 그대로 넣어볼게요. X제곱 2X에다가 더했죠. 그럼 3X 그 다음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A네. 네, 그거 조심해서 써주시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 2차 방정식 2개가 주어졌는데 어쨌거나 앞에를 0 만들거나 뒤에를 0 만드는 게 몇 개나 있나요? 라고 세봤더니 2개라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방정식에 그 실근의 개수를 셌을 때 개수를 셌을 때 앞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와. 뒤에 있는 건 서로 다른 2개가 나와. 그러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값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 앞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고 뒤에서는 근을 갖고 있지 않아. 실근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2개일 거야. 그럼 마지막 앞에서 실근 1개 뒤에서도 실근을 1개.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1개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돼도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중근 값은 서로 달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앞에 실근이 하나도 안 나오고 뒤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얘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대로 실근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보겠죠. b제곱 빼기 4ac입니다. b제곱 빼기 4ac. 이거 0보다 작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판별식 보죠. b제곱 빼기 4ac. 이건 0보다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상황이죠. 됐지?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A는 그럼 몇 개나 있는가를 관찰해 보면 되겠네요. 이거 넘어갑니다. 4A가 1보다 크니까요. A는 4분의 1보다 어떤 애니? 큰 애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여기도 정리를 좀 해볼게. 마이너스 4A,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8이니까 17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는 어떤 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4분의 17보다 작은 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의 A 값은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은 애들이 왔을 때 앞에는 실근이 하나도 없고 뒤에는 서로 다른 두 개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봅니다. 이번엔 앞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개. 뒤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 씁니다 라고 하면 얘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바뀔 거라고. 그럼 요거 방향 반대로, 요거 방향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4분의 1보다 작고 A는 4분의 17보다는 큰 것들인 거죠. 자, 참고로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4분의 17보다 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기도 판별식이 0이고 얘도 판별식이 0일 때, 그럼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세 번째 상황, A는 4분의 1이고 동시에 A는 4분의 17.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도 판별식이 0 나오고 동시에 뒤에도 판별식이 0 나오게 해주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4분의 1은 앞에 판별식이 0인 거고 뒤에는 판별식이 0이 되지 않았으니까 4분의 17이면 뭐야? 4분의 1이면 뭐야? 얘보다 작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근이 총 3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말하는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얘밖에 없구나.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를 세면 되겠죠. A에 올 수 있는 정수는요 1, 2, 3 해서 4까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23번이고요. 23번 문제 그냥 fx 나와 있습니다. gx도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이는 값에 대해서 이제 합성함수네요. 그냥 이런 거 그냥 해석하면 되지 뭐. g에다 2를 대입해 주자. 2 넣으면요 2네요. 그럼 f에다 2 넣어주자. 2 넣으면 몇이에요? 2 넣으면 여기 이제 등호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2네요. 맞네요. 끝. 이런 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 그거를 다시 g에다 넣어볼래. 얘하고 f에다 x를 넣은 값 하고 걔를 다시 g에다 넣어볼래. 이 두 개가 같은 걸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본 적이 있을 거야. fx하고 f-x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넣었을 때, 그럼 x에다 1 넣으면 f1하고 f-1이 같다는 거고, x에 2 대입하면 f2랑 f-2가 같다는 말이거든. 그럼 이 말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y축의 대칭인 함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뭐 이런 그림이라고. 됐죠? 그래서 1는 값, 마이너스 1는 값, 3는 값, 마3는 값, 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럼 다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얘기인 거죠. 합성입니다.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냐면 자, y는 g.fx 다음 함수가 y축의 대칭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y축의 대칭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fx를 g에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fx를 내가 g에다가 대입해서 과연 이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해보자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fx를 g에다 대입할 거니까 g함수 x 대신에 내가 fx를 그대로 넣어서 g에다 fx 대입한 값은 fx의 제곱에서 2를 뺀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죠? 자, x 대신에 이 자리에 그대로 그냥 fx를 갖다 쓴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 fx라는 애는 또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를 나눠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자, 첫 번째. 만약 x가 2보다 큰 값이었다면 그럼 요 fx는 뭐가 돼? 무조건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에서 2를 뺀 거니까 항상 뭐가 나온다? 2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요 밑에 거부터 쓸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라면 그때 fx는 항상 마이너스 2거든? 얘는 항상 마이너스 2네요. 제곱하면 4고요. 2 빼면 또 똑같이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절대값 x가 언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fx 자리는 누가 와? 그냥 x가 옵니다. 그럼 이 자리는 x가 오니까 x제곱 빼기 2. 이렇게 온다는 거겠지? 그러면 자, 봐봐. 이 그래프를 그냥 한번 슬쩍 그려보고서 이야기를 마무리 질게요. x에 2보다 큰 애 넣으면 항상 이 y값이 전부 다 그냥 2인 거야. 그냥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x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을 대입하면 함수가 계속 그냥 2인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의 x값을 대입했을 때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죠. 참고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네요. 여기다 2 넣으면 2, 마이너스 넣어도 2. 그럼 여기서 이 점을 채워주고 빈 점들을 채워주고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겠지. y축의 대칭인 그래프 맞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 세우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잘 보아주시고, 자, 기억, 니은 두 개가 맞는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이죠. 디귿입니다. f.g하고 g.f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 그 말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이한 상황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문제 보시면, 자, 디귿입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방금 니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y는 g.fx죠. f와 g의 합성함수 그래프, 식과 그 그래프를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하는지 보는 거니까 우리 y는 f.gx 요거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f 함수에다가 gx를 대입하는 건데, 자, gx가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f 함수라는 건 문제에서 주신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언제?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f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누구 넣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x 2보다 큰 애 넣으면 f는 뭐였어? 그냥 다 2였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였는데 그건 x 넣었을 때고, 지금 누구 넣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식 맞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도 동일하게 일치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집합 x, y, z가 주어진 상황이고요. 이때의 모습을 좀 관찰해 보면 자, 두 함수 f는 x에서 y로 대응하고 g는 y에서 z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첫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f. 그다음 집합 x가 집합 x와 집합 y의 교집합의 원소가 되면 gx에서 fx를 뺀 값은 1이다 라는 얘기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여기 f가 일단 1대1 대응이야 라고 했으니까 뭐 요런 건 하나 그려놓을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소는 1, 2, 3, 4가 있고요. 여기 원소는 2, 3, 4, 5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대1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 다음 g함수죠. y에서 z로, 요 y에서 z로 대응한 함수가 g함수예요.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g함수입니다. y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 3, 4, 5. 그래서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공역의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인 거고 1대1이고요. 자, 요 부분 좀 볼게요. x와 y의 교집합. x하고 y의 교집합. x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y의 원소인 친구가 누가 있나요? 라고 보면 2가 있고요. 3도 있네요. 4도 있습니다. 그럼 2, 3, 4. 요 3개. 자, 요 3개. 그럼 x가 요 3개면 다음 관계를 만족한대. 그래서 우리가 나조건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죠. 2를 대입해서 g에다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에서 f에서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빼주면 1일 거고 마찬가지 3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f에 3 대입해서 나오는 값 빼줬을 때 1일 거고 마찬가지 g함수에 4 넣어서 나오는 값을 f함수에 4 넣어서 나오는 값을 뺐더니 1이 나올 거야. 자, 이런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봐야 되는 게 f함수는 1대1 대응이거든? 그럼 이 값들이 전부 다 그 누구도 같은 값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빼서 1 나왔으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다른 값일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봐. g에다 2는 값, 3는 값, 4는 값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누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보면 뭐 3, 4, 5 중에 하나 나오겠죠. 자, 근데 보세요. f에다가 2, 3, 4를 넣을 거야. f에다가 2, 3, 4를 넣을 거야. 그때 나오는 값들이 뽕뽕뽕뽕뽕 있을 겁니다. f에 나오는 함수값. 그 다음 g함수에도 마찬가지 2, 3, 4를 넣을 거야. 그때 나오는 함수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세 개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다른 값이 나오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4를 대입해서 g함수에 4 대입해서 나오는 게 5였다. 얘가 5였다. 그럼 얘는 누구여야 돼? 4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지? 만약 g함수에 대입해서 나오는 게 3이었다. 라고 하면 f의 3는 값 몇 나와야 돼? 4였다라고 하면 f의 3는 값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3은 1이니까요. 마찬가지 f에다 2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만약 3이었다. 라고 하면 얘는 3이었다. 라고 하면 얘는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남은 애들은 1는 값은 5가 돼야 되겠네? 뭐 요 정도로만 딱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뭐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조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네요. 기억. f를 g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을 쭉 보자. 자, f를 g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을 쭉 보자. 쭉 보면은 지금 f 나와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여기 뭐야? 1 넣었을 땐 5인데? 그럼 5 넣으면 나오는 값 뭐지? 5 넣으면 나오는 값 뭐지? 몰라? 얘는 뭐 세 개 중에 하나 가겠죠?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나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4, 5를 원소로 갖겠죠. 그래서 치역 Z는 3, 4, 5 맞네요. 됐죠? 그래서 치역 Z가 됩니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죠. 역함수, f 역함수의 5 대입한 값 몇일까요? 자,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한 값 몇입니까? 지금 나 여기서 1 나왔는데요. 2보다 큰 거야?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확립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f에다 3는 값하고 g에다 2는 값, f의 1는 값의 대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의 이야기죠. 자, f에다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g에다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f에 1 넣어서 나온 함수값 c 있을 거야. 잠깐만, 그럼 여기 보면 f에 3 넣으면 3 나오고 g에다 2 넣으면 3 나온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사실 3이고 2니까 이게 3이고 지금 얘가 2니까 얘는 5죠. 그럼 요게 지금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요걸 만족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수정한 식을 다시 그리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얘기를 좀 해봅니다. 일단 f에다 1 넣은 값이 5, 그 다음 제가 4, 얘가 3, 뭐 이런 식이 되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얘 1하고 5는 아까랑 똑같이 매칭을 딱 시켜놓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뭘 얘기해 볼까? g에다 2 넣은 값이 그럼 5가 나오면 안 되잖아. 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4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얘가 그럼 4야.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f에다 2 넣은 값 3 나와야 돼. 이렇게. 됐죠? 두 번째. 그러면은 3 넣은 값, 3 넣은 값, 3 넣은 값. 여기 g에다 3 넣은 값, f에다 3 넣은 값 둘이 빼서 1 넣어야 되니까 그럼 누가 오면 될까? 3 넣은 값 얘를 3이라고 해. 얘를 3이라고 해. 오케이. 얘 3이라고 할게. 요거 3이야. 그럼 얘는 누구? 2여야 되겠죠? 얘는 2가 오면 돼. 요렇게. 그럼 얘는 누구야? 5가 온다고 칠게. 5. 그럼 4는 값 몇 나와? 4 나와야 되겠네. 5니까 4. 이렇게 4.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됐죠? 그럼 1대1 대응은 맞고요. 문제에서 말한 거 맞고. 얘는 아무나 가는 거지 뭐. 더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했죠? f에다 1 넣은 값 몇 나왔냐면 5였고요. g에다가 2 넣은 값은 4였고요. f에다 3 넣은 값은 2네요. 오, 그럼 뭐 문제에서 말한 조건 만족하잖아. 그럼 f에다 4 넣은 값, f에 4 대입하면 4 나왔죠? g에다가 2 대입하면 4 나왔죠?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6이 아니라 8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가를 관찰해 보면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건 기억이었다라고 하나씩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대응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5번입니다. 그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y도 있고요. 자,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데 얘가 지금 2차 함수거든요. 아래로 볼로.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을 잘 잘라서 관찰했을 때 얘가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리고 x 하나랑 y 하나씩만 그 1대1로 짝을 짓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대값은 p분의 q야 라고 했을 때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일단은 그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좀 관찰해 볼 거예요. fx가 지금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인 상황이거든.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는 2입니다. 참고로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누구였냐면 4, 8 빼니까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이 자체는 사실 무조건 1대1 대응이라고 보긴 힘들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다. A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 A를 2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잖아? 그럼 얘보다 오른쪽 보는 거야. 이거 자체가 무조건 1대1이 안 돼요. 그래서 A는 무조건 2보다 오른쪽에 커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는 2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뭐 같을 수도 있죠. 됐지? 그러면 자,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럼 우리가 그때 봐야 되는 Y값 공역은 A 넣어서 나오는 이 함수 값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로 설정해야 되거든. 됐지?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 A 대입해서 나오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얘가 B값이 돼버리면 우린 여기서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자, A와 B의 관계식이 나왔어. 두 번째죠. 그리고 나서 너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A 빼기 B거든. 그럼 마지막이죠. 세 번째. 그럼 A 빼기 B 이거에 뭘 구해라? 최대값이 필요하단 말이지. B가 누구였어요? 여기 써있네요. 얘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A 빼기 B라는 거는 A에서 자 B를 빼줘가 저거잖아. A제곱 플러스 4A 빼기 3. 이거의 최대값을 말해달라고.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A는 어떤 애였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자 그래프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A제곱에
5a에 빼기 3일 거고 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이때 꼭지점의 a 좌표는 누구? 2분의 5. 내가 보기로 한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2일 때보다 오른쪽에서만 관찰해보자. 오, 꼭지점이네. 그래서 a가 몇일 때? 2분의 5일 때. 그때의 값을 말해주시면 문제에서 얘기한 p분의 q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빼기 3인 거죠. 자, 정리해 주시면 여기 계산해서 4분의 25 빼기 3, 4분의 12 이렇게. 그럼 4분의 13 뭐 됐네요. 이게 PQ 값. 자, 둘이 더하면 17. 그래서 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26번입니다.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2015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일단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까 했다가 그냥 귀찮아서 그래프는 안 그릴까 해요. 그래서 물어본 질문에 답만 좀 바로바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이죠? f3x는 3 곱하기 fx랑 같음. 자, 우린 2015 대입한 값이 궁금한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1에서 3까지 범위밖에 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2015라는 숫자를 바로 여기다 넣어서 답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 3x가 x로 바뀌는, 그쵸? 그럼 이런 과정을 가지고서 내가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f 6, 7, 8, 9, 2016이었어. 됐죠? 그러면 얘는 f 3 곱하기 6, 3, 18에 7, 3, 21에 3, 2, 6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는 3f 6, 7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이쁘게. 됐죠? 그런데 2015는 3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나는 계속 이 2015 대입한 값을 직접적으로는 못 구해요. 이걸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숫자를 작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3 곱하기 누구로 표현해서 3을 앞으로 싹 빼고 남은 애만 이렇게 표현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자, f 2015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3 곱하기 3분의 2015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됐죠? 3 곱하기 3분의 2015 하면 f 2015 맞잖아. 그럼 이거 3 곱하기 얘가 x인 거지. 얘가 x. 그럼 이건 뭐가 된다? 3f 3분의 2015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됐죠? 그럼 또 여기 3분의 2015 뭐 나눠질린 당연히 없고 약분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집도 숫자 크잖아. 나는 이 f에 1하고 3 사이에 넣었을 때 값밖에 모른단 말이지. 그럼 뭐 할 거냐면 얘를 또 이렇게 정리할게. 얘를 f 3을 또 앞으로 빼. 그럼 여기 뭐가 돼요? 3제곱이 되겠죠? 2015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얘는 자 이거 3 또 앞으로 날아가니까 얘랑 곱해지네. 3제곱 f 3제곱분의 2015 이렇게 표현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f 2015가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럼 이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3 세제곱 f 3 세제곱분의 2015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됐죠? 그럼 이걸 계속하면 뭐 4제곱 이렇게도 바뀔 거고 5제곱 이렇게도 바뀔 거고. 맞아?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6제곱, 7제곱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2015잖아. 2015 일단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5 3의 4제곱이 81이야. 그럼 3의 5제곱이 243이야. 그럼 3의 6제곱이 자 3을 곱하니까 9, 4, 32,
3, 2, 6, 7. 729야. 3의 7제곱이 7, 3, 21에 5. 잠깐만. 2015인데 7제곱은 2100 넘네? 그럼 여기네. 3의 6제곱까지네. 그럼 얘가 되면은 제가 더 커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 어디까지? 6제곱까지 가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3의 6제곱이 729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남은 게 뭐였냐면 이거잖아. 729분의 2015.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뭐 3보단 작은 수인 거 확실하니까요. 얘를 F함수에다 대입해서 얘를 X에다 그대로 넣어서 여기에서 2를 빼주시고 됐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여기에다 뭐 하면 3의 6제곱 원래 있던 요거 3의 6제곱 얘 곱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요. 끝. 귀찮다. 갑니다. 729 2배 했죠? 9, 2, 18 5, 7, 2, 14 요렇게. 그러면 729분의 1458이니까 7 5 그다음에 5 이렇게 될 거고 1에서 또 얘를 빼는 거네. 세상에. 그럼 729분의 729니까 또 2하고 7하고 1 됐죠? 3의 6제곱 얘 3의 6제곱 약분되네. 172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귀찮아요. 네, 귀찮은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190인가요? 9인가? 7, 2, 9 모르겠어요. 170인가 190인가. 네, 계산 여기 다시 한번 이쁘게 해주세요. 자, 문제 보시면 fx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1하고 2 넣었을 때는 그리고 3, 4 넣었을 때는 x 더하기 a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 1대1 대응이니까 도식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합 x에서 집합 x로 대응한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야. 1, 2, 3, 4를 넣으면 나오는 값은 공역의 원소 1, 2, 3, 4 중에 하나씩 나와야 돼. 1을 대입하면 1입니다. 야호. 2 대입하면 4겠죠? 야호. 그 다음 3 넣었을 때는 3 더하기 A, 4 넣으면 4 더하기 A죠? A에서 3만큼 크고 4만큼 크니까 그럼 얘가 작은 애고 얘가 큰 애겠네요? 호호. 됐죠? 그러면 3A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뭐 이런 거 하나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X, 역함수 GX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할 때 됐네요.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그럼 얘가 GX죠 이제. 자, A 값 몇이에요? 구했어요. 마이너스 1이요. 자, 이거죠. 역함수에다가 2를 넣는데 이거 지금 역함수 몇 번 쓰냐면 10번 써. 그래서 2를 역함수에 10번 대응해서 나오는 값인 거야. 한 번에서 누구, 그걸 또 넣어서 두 번에서 누구, 그걸 또 넣어서 세 번에서 누구 이렇게. 그럼 2를 10번 넣는 겁니다. 그럼 자, G함수에다 내가 2를 넣어볼게. 몇 나올까요? 뿅 3이죠. 그거를 또 G함수에 넣어볼게요. 그거를 또 G함수에 넣어볼게요. 몇 나올까요? 뿅 4입니다. 그거를 또 G함수에 넣어볼게요. 몇 나옵니까?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세요. 이쁘게. G에다가 2를 넣으면 나오는 값 3. 그럼 G를 두 번 써서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다시 3을 넣으면 되는 거지. 4. 그럼 그거를 G함수에다 한 번 더 넣어볼게. 2. 그거를 G함수에 또 더 넣어볼게. 3.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쭉 쓰다 보면은 3, 4, 2, 3, 4, 2, 3, 4, 2 반복되는 게 보일 거라고. 3, 4, 2 해서 딱 여기 한 사이클이잖아. 됐죠? 그럼 3개씩 계속 같은 게 오니까 6번에도 2, 9번에도 2일 거야. 그럼 10번 하면 몇이야? 3이겠죠. 그럼 얘가 3입니다. 한 번 더 하면 11번이겠네요. 됐죠? 그럼 몇인데? 4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하나, 둘, 3개 더해주세요. 답은 6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돼요. 쓸 때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쓰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8번 문제 보시면 집합이 있고요. n은 1부터 100까지인데 그 9의 배수만을 원소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9, 18, 27 뭐 이제 이런 애들인가 봐다. 그래서 뭐 이제 9도 있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집합 S가 있고요.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있습니다. 그리고 Y라는 집합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함수가 F라는 게 있나 봐. 자, 봐봐. 이런 거야. n을 7로 나눈 나머지를 함수값이라고 딱 정의를 하래.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 말은 무슨 뜻? 1대1 대응. 됐지? 그럼 자, 봐봐. 생각해봐. 집합 S에 있는 원소는 이제 9의 배수니까 예를 들어 9가 왔다고 치자고. 9가 왔어. 이렇게. 그럼 9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 뭡니까? 라고 하면 9를 7로 나눈 나머지 몇이에요? 2인 거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18도 9의 배수니까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그치? 그러면 18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요. 7이 14니까 나머지 4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27도 있겠죠? 됐지? 그럼 이것도 4로 7로 나누면 나머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6일 겁니다. 6. 이렇게요. 다음 28이 있겠죠. 아니 뭐야 9, 3, 94, 30, 94, 36? 이렇게 94, 36이 있을 겁니다. 이거 7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나머지 1입니다. 됐죠? 그 다음 45. 7로 나눈 나머지는요? 3이겠죠? 됐지? 그 다음에 뭐야 54인가요? 7로 나눈 나머지는 5네요. 그 다음 63이 있겠죠? 7로 나눈 나머지는 없습니다. 7의 배수네요. 그 다음에 72. 7로 나눈 나머지는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81. 7로 나눈 나머지는요. 4겠죠? 이렇게요. 78, 70, 77. 그쵸? 됐죠? 그 다음 90도 있을 거야. 이거 7로 나눈 나머지 몇이게? 6이고요. 그 다음 99도 있습니다. 이거 7로 나눈 나머지가 몇입니까? 1이네요. 그럼 결론. 내가 저 n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한번 나열해봤어. 근데 그랬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거든. 그럼 자 보세요. 나오는 함수값들 내가 밑에다 쫙 써놨단 말이야. 이 중에 딱 유일하게 한 놈만 한 가지만 나오는 경우 이런 애들. 0이 나올 수 있는 건 63밖에 없어. 없죠? 그 다음 또 누가 있냐? 2, 4, 6, 1. 잠깐만. 그럼 5 나오는 얘도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3이 나오는 것도 얘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의역에는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36은 아니지. 미안. 45부터지. 왜? 그래야만 0, 5, 3, 0, 5, 3 얘네가 하나씩 대응해서 나오는 값들이 분지할 거거든.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럼 2에 대응하는 값은 9 아니면 72 둘 중에 한 놈만 와야 돼. 마찬가지 4에 대응하는 값도 18 아니면 81 둘 중에 한 놈만 와야 되죠. 6도 마찬가지, 1도 마찬가지. 됐을까요? 그러면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얘네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2에 대응하는 값은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4, 함수값 4가 되게 하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됐죠? 그 다음 함수값 6이 되는 것도 몇 개? 2개 중에 하나. 함수값 1 되는 것도 몇 개? 2개 중에 하나. 전체 16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해 보시고 또 써보시는 것도 좋은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29번이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써있죠. gx함수. 자, gx는 치역이 실수 전체예요.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상황이고 gx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인 함수라는 거죠. gx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축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대충 해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6 나오거든. 기억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딱 끝난 거죠. 여기서 그 다음 이제 1보다 클 때 좀 1로 놓으면 그때는 저기다 1 넣으면 마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똑같이 1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제 모르는 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안에를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모난 박스 안에를 가득 채울 수 있게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근데 fx는 이제 2차잖아요. 그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그 fx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일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아래로 블록인 걸 그려서 얘가 가득 찰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여기 지나고 여기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쪽 왼쪽 면, 여기를 딱 갖고 오면 되죠. 이쪽 라인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딱 갖고 오면 밀대로 대응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쪽 면이 올 수도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칠하고 여기도 칠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와도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전부 다 하나씩 나왔잖아. 물론 끊어져 있고 불연속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죠. 다음 보기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줘 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전부 다 관찰을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 마이너스 2는 값, 1는 값 더하면 3 나오는데 마이너스 2는 값은 파란색이라면 6일 거고 마3이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3 맞고요. 노란색이어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하고 6인 거죠? 그러니까 더한 값 3 나오는 거 맞네요. 그래서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기억은 일단 무조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g에다가 0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g에다 1는 값이 마3이다. 자, 잠깐만. 1는 값이 마3이야. 그럼 요거 색칠 파란색 얘기한 거네. 파란색. 파란색이라면 이 그래프 fx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0 넣었을 때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게 요거면 이 상황이잖아. 그럼 봐봐. fx 이 함수 2차 함수죠.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그려놓은 이 함수가 일단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f0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두 번째 1 넣으면 마3 나야 돼. f1은 마3이야. 하나 더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파란색이니까 당연히 요 점 지나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6 나와야 된다고. 아, 그래야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정보를 안 줬어도 우리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별거 어렵지 않죠. fx가 2차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놓고서 뭐해? 이거 세 개 점 대입해서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뭐 0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 나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하나 알아내시고, 자, 1 넣으면 나오는 값 a 더하기 b 빼기 1이 마3. 그다음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 4a 마이너스 2b 빼기 1은 6. 이렇게. 마이너스 1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여기는 7로 바뀌겠네요. 이렇게요. 됐죠? 자, 여기 2를 곱해서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라고 쓴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6a죠. 더해주면 3이네요. 그럼 a는 2분의 1입니다. 자, a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b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됐지? 그래서 a, b를 알아냈으니까 fx식 다시 쓰면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 아래로 블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 이거 2배 한 거를 여기다 나눠서 쓰면 되겠죠? 자, 그거 반대로 바꾸니까 2분의 5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 바꿔서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니은도 맞네요. 마지막 디귿이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잠깐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래. 그럼 뭐야? 요 노란색이라는 거잖아. 노란색 그래프였다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그쵸? 요거죠? 이거라면 자, g 역함수의 1 대입한 값은 0일 거야. 이 표현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거죠. g 함수에다가 0 넣은 값은 1인가 봐. 이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얘가 꼭지점이라면 그럼 이제 fx 함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최고차 계수는 나도 몰라요. 근데 꼭지점의 좌표 알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또 아는 게 있죠. 누구 지난다? 1,6 지난다. 이것도 아는 거거든. 그래서 1 넣어주면 3의 제곱 9a
마이너스 3이 6인가 봐요. 그럼 A가 몇이에요? 1이겠죠. 그럼 A 자리에 1 넣으면 이게 fx. 됐지? 그리고 엮는 값, 여기다 엮는 값 말하시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3, 1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둘 다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갈라서 얘기하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봅니다.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다음을 만족하는 A 값을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F에다가 FA를 뽕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FA란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FA가 같은 게 보이니까 내가 여기 FA를 지금부터 편의상 T라고 설정을 하면 결론 FT가 뭐가 될 때? T가 될 때. 됐죠? 이때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결론 이거잖아. fx 그래프는 일단 그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뭐로 바꿀 거냐면 t축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지. 얘 만족하는 t값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y는 ft하고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 구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y는 fx하고 y는 x 교점 구하는 거 구할 수 있잖아. 그 x는 t로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축이 된 거야. 여기는 y축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자, 참고로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와 올라가요. 여기 참고로 함수값 6입니다. 이렇게 자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오른쪽이 지금 2차거든. 그럼 이 친구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7이었단 말이야. 3.5. 얘보다 오른쪽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참고로 2분의 7 이렇게 됐죠? 자, 그래놓고 나서 y는 t 그래프를 그릴게. 0,0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분명히 뿅 0,0 지나서 자 여기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내가 요 점 하나 구할 거고 그 다음 오른쪽 딱 가면서 얘랑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니까 뭐 할 거냐면 근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근을 구해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게. 자, 구합니다. 어떻게? 저기 2차식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6 얘가 뭐가 될 때? t가 될 때 x신 t로 바꾼 거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0인 거니까 이거 t 빼기 4의 제곱이 0이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0 만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이고. 접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똥똥 이 점의 t좌표가 누구였다? 4였다가 될 거야. 당연히 이 점의 y좌표는 똑같이 4겠죠? 됐지? 자, 그럼 1번에서 안 구했던 거 요거 구해볼게요. 어떻게? 2t 플러스 2가 t가 될 때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도 마이너스 2겠지. 됐어? t값은 누구? 마이너스 2하고 4 두 개 나왔다고. 그럼 t가 누구였니? fa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fa가 뭐가 되고 싶다?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 자, a 자리에 누구 넣으면 되겠니? 다 이 함수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y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혹은 4가 나오는지 좀 말해줄래?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언제 마이너스 2 나왔어요? y 값 마이너스 2 나올 때 여기 있잖아. 언제?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됐죠? 그 다음 또 언제 y값 4 나왔어요 하면 y값 4일 때가 와우 그렸더니 봐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있겠지? 3개가 있네. 이거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누구였어요? 직선이었지. 2x 플러스 2 그거 뭐 나올 때? 4 나올 때. 그럼 2x가 2니까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서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 넣으면 돼. 요거 1일 때. 됐죠? 그 다음 나머지 이 두 개는 저 2차하고 2차의 함수값이 4 나올 때인 거잖아. 그럼 다시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6 그게 4 나올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 나올 때.
x-4하고 x-3 곱해서 0 나올 때니까 누구 넣었을 때? 이거 3 넣었을 때, 이거 4 넣었을 때. A에 올 수 있는 건 3하고 4까지 포함. 됐죠? 4, 5, 6, 7, 8이네요. 거기서 2 뺐으니까 다더한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